기묘일주론 가시 정원의 은빛 토끼 신1 숨막히는 보호 목극토 편관의 어우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잿빛 하늘 아래 거대한 가시덩굴에 갇혀버린 낡은 유리 온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대지의 소녀 온유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살피는 따뜻한 기토의 본성을 지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은빛 토끼 묘은. 묘목의 화신인 그는 온유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본능 하나로 쉴 새 없이 가시덩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널 지켜주려는 거야. 악에 없는 그 해맑음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목극토. 부드러운 흙은 억센 덩굴 뿌리에 잔인하게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편관의 가혹한 억압은 소녀의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신2 병든 흙, 직관의 눈, 병지와 현침살.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결국 소녀를 병들게 했습니다. 12운성, 병지. 몸은 한없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육체가 쇠약해질수록 그녀의 영혼은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예리해졌습니다. 아파본 자만이 남의 아픔을 꿰뚫어 보는 법. 그녀는 직관의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덩굴의 맹목적인 움직임 속에 숨겨진 약점과 불안을 정확히 투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자비한 가시에 찔려 추락한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연민, 측은지심. 병의 고통은 그녀에게 가장 위대한 치유자로서의 영감을 각성시켰습니다. 신3 가위를 든 정원사, 식상제살.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덩굴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녀린 손에 들린 날카로운 은빛 가위, 그녀의 손에 현침의 무기가 들렸습니다. 주인의 변화를 감지한 덩굴 토끼가 다시 한번 통제 불능의 가시 해이를 일으키며 덮쳐왔습니다. 식상제살. 그러나 그녀는 칠살의 야생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위는 덩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기교로 정확히 길들이고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리하고 완벽한 통제 아래 공포의 대상이었던 덩굴은 마침내 온순함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고통인 편관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조력자로 완벽하게 길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신4 기적의 약초, 미로 정원, 활인의 치유. 흉측했던 가시 감옥은 소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을 머금었던 가시 자리에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영롱한 기적의 약초들이 피어났습니다.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치유의 향기를 맡고 기적의 미로 정원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압받던 병약한 소녀는 이제 모든 생명의 아픔을 꿰뚫어 보고 보듬는 위대한 치유자, 활인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찌르는 고통마저 길들여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위대한 예술로 피워내는 자. 이것이 바로 기묘일주의 아름답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묘일주론 1. 기묘일주, 개역. 기묘일주는 들판의 산토끼 혹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의 형상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덩굴이 흙을 파고드는 형국이라 늘 예민하고 강박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남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묘한 고독감이 있으나 그 예민함 덕분에 타인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비상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기묘일주는 척박한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길들여 마침내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한 실속파이자 개척자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온유를 보십시오. 기묘일주는 끝없이 자라나는 가시덩굴에 갇힌 정원사처럼 타고난 예민함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해도 속으로는 깊은 고독과 정서적 불안을 안고 있죠. 하지만 그녀가 가위를 들어 덩굴을 길들였듯 김효일주는 자신을 올가매는 시련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2. 김효일주 물상론. 김효일주의 천간기토는 전원토, 즉 사람의 손길이 닿은 밭이나 정원을 상징합니다. 전원토는 산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세심하고 신중하게 생명을 가꾸어 열매를 맺어내는 섬세한 생산의 공간입니다. 온유의 아름다운 미로 정원. 그것이 바로 전원토의 본질입니다. 김효일주는 거칠고 무모한 모험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땅을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내는 완벽주의적인 장인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3. 김효일주 삼명통의 자의영상. 김효일주는 고전에서 기토이운 묘의경림이라 하였습니다. 기토는 하늘을 떠도는 구름이요, 묘목은 아름다운 옥빛의 수풀입니다. 옥빛 숲 위에 머무는 구름처럼 김효일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늘 이상을 꿈꾸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상징합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기괴했던 은빛 토끼 묘운의 숲. 그 위에 뜬 구름처럼 김효일주의 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언제나 더 높은 차원의 이상과 치유를 꿈꾸는 아름다운 몽상가입니다. 4. 김효일주 개의 신결 천간동물. 김효일주의 천간기토는 오리에 비유됩니다. 오리는 물과 땅 하늘을 모두 오갈 수 있는 뛰어난 환경 적응력을 지녔습니다. 겉보기엔 물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유유자적한 모습이지만 물 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젓고 있는 치열한 노력파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덩굴을 길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가위를 휘둘렀던 온유의 백조 같은 발길질. 김효일주는 오리처럼 겉으로는 평온하고 다정해 보여도 생존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노력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5. 김효일주 나무오행. 김효일주의 나무오행은 성두토, 즉 성벽 꼭대기의 흙입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높은 성벽 위에 쌓인 형상으로 생명이 자라기엔 매우 척박하고 외로운 환경입니다. 이는 김효일주가 타인의 도움 없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자신의 피나는 노력만으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자수성가의 명임을 의미합니다. 온유의 정원은 원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성벽 꼭대기의 흙인 성두토처럼 척박했던 그곳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의지와 가위질만으로 약초가 자라는 낙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김효일주의 성취는 결코 요행이 아닌 피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6. 김효일주 심리상태. 김효일주는 나를 가혹하게 통제하는 편관의 심리가 강한 자율계입니다. 김효일주는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억압하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지만 토의 본질인 믿음인 평정지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기에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믿음직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덩굴의 압박인 편관 속에서도 온유가 끝내 이성을 잃지 않은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잡으려는 평정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효일주는 실살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감을 견뎌내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7. 김효일주 지장간. 김효일주의 지지 묘목 안에는 오직 간목정관과 을목편관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김효일주에는 흙을 파고드는 나무 뿌리만 가득하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이 극에 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관성인 책임감과 교율을 내 것으로 길들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권위를 얻게 됩니다. 묘운이 뿜어내는 가시 덩굴은
강목과 을목의 무자비한 폭주였습니다. 오직 나를 극하는 기운만 가득한 지장간.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김효일주는 스스로 가위를 들어 운명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8. 김효일주 12운성. 김효일주는 12운성으로 병에 해당합니다. 병은 덩굴에 찔려 늘 아프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파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안다는 말처럼 병지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부여합니다. 이 연민이 김효일주를 위대한 치유자로 만듭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온유가 다친 새를 보며 흘렸던 눈물. 그것이 바로 병지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나의 고통이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스며들 때 김효일주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기적의 약초가 됩니다. 9. 김효일주 12신살. 김효일주는 일간 기준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마살에 해당하며 일지 기준으로는 해묘 미 사막으로 중심을 지키는 장성살의 기운을 띱니다. 역마살로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고단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장군의 자존심인 장성살을 지녔습니다. 쉴 새 없이 가위질을 하며 정원을 뛰어다니던 온유의 발걸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 단호했습니다. 김효일주는 흔들리는 들풀 같지만 결코 뽑히지 않는 질긴 생명력으로 결국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내고야 합니다. 10. 김효일주 당사주. 김효일주는 당사주에서 천파성에 해당합니다. 천파성은 깨어지고 찢어진다는 의미로 분리, 수술,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덩굴을 잘라내야 정원이 살듯 김효일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력갱생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온유가 살기 위해선 자신을 올가매던 덩굴을 가차없이 잘라내야 했습니다. 김효일주에게 파괴는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와 환경을 과감히 잘라낼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11. 김효일주 신살. 김효일주에는 철쇠개금, 현침살, 곡각살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위나 바늘처럼 뾰족한 도구인 현침을 사용하여 얽히고 설킨 타인의 병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철쇠개금, 의사, 멘토, 기술자의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다만 곡각살로 인한 자신의 뼈와 관절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온유의 손에 들린 예리한 은빛 가위. 그것이 바로 현침살과 철쇠개금의 힘입니다. 김효일주는 그 예민함과 날카로움을 흉기가 아닌 세상에 꼬인 매듭을 풀고 환부를 도려내어 생명을 살리는 마법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12. 김효일주 공망. 김효일주는 신금상관과 유금식신이 공망입니다. 김효일주는 말과 행동, 표현력을 의미하는 식상이 비어있어 내면의 생각은 깊으나 겉으로 자신을 어필하거나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서툽니다. 말보다는 묵묵한 행동과 기술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온유는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가위를 들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효일주에게 화려한 언변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효일주는 요란한 말보다 예리한 실력과 따뜻한 결과물로 증명할 때 그들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받습니다. 13. 김효일주에게 맞는 직업. 김효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가위와 침, 기술을 다루는 직업이 천직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의료, 제약, 심리상담, 할인업, 덩굴을 다듬는 원예, 화훼, 인테리어, 디자인, 식상을 대신할 칼을 쥐는 군인, 경찰 사법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룹니다. 무자비한 덩굴을 다듬어 기적의 약초 정원을 만든 위대한 정원사. 김효일주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할인에 있습니다. 의사의 메스, 디자이너의 가위,
상담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상의 상처를 도려내고 아름답게 치유하는 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14. 김요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김요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목극토로 흙이 파헤쳐지므로 위장, 비장 등 소화기 계통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 조울증, 우울증에 주의해야 하며 덩굴처럼 굽은 곡각살의 영향으로 관절, 디스크, 근무력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시에 찔리고 옥죄어 병상에 누웠던 온유를 기억하십시오. 김요일주는 타인을 살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예민한 신경과 위장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흙이 건강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요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